내일장 뭐 살만한 게 있는지 알아보죠. 내일은 태양광 섹터에 한화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한화솔루션의 주요 변곡점에 대해서 알아보면 5월 22일에 미국 하원에서 감세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감세법은 줄여서 오빠라고 부르죠. 오빠는 One Big Beautiful Bill Act. 그래서 해석하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죠. 세금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죠. 그래서 감세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감세법에서 친환경 재생 업체의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라는 항목이 포함된다고 해서 이날 주가가, 한화솔루션의 주가가 폭락을 했죠. 그런데 한 하루 이틀 지나고 알고 보니까 이전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 이거는 인플레이션 리듀싱 액트,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법안인데, 여기에는 이제 이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거가 이제 명시되어 있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보다 뭐 나쁠 게 없다, 오히려 더 좋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다시 재상승을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전고점까지 왔었는데 7월 30일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또 3분기의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 이 컨콜에서 3분기의 적자 전망이 예상된다 해가지고 이날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면은 뭐 좋다 말하는 한화솔루션이 3분기 다시 적자 전망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왜 이제 적자 전망이 일어났냐면은 핵심은 그 한국과 말레이시아 공장에 셀 품질의 이슈가 생겨가지고 이게 셀 모듈의 생산성이 저하가 돼서, 그래서 고정비 부담이 증가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AMPC 생산세 공제, 생산세 공제도 감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3분기에 적자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날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고, 그러다가 전 저점 가까이에 온 8월 13일에 한국에서 이제 그 감세법의 효과를 다시 한번 재탕을 하는 그런 국내 뉴스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건 아마 의도된 이제 그 주가 하락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전저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한번 재탕 뉴스를 이제 한번 터뜨려 주면서 주가 하락을 진정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매일경제에서 이제 이날 트럼프 시대에 오히려 태양광이 뜨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제 뭐 이날 특별한 뭐 뉴스가 다른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동안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인베스터 솔라 ETF도 한 10% 정도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제 그 오빠, 자, 이게 나온 뒤로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다, 뭐 이런 이제 재탕 뉴스를 터뜨리면서 주가의 하락을 진정을 시켰죠. 그러다가 어제 8월 16일이 미국의 태양광 업체의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미국 태양광 기업들이 그 완화된 보조금 규정이 이제 완화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여기에 힘입어 가지고 태양광 관련 그 미국 업체들이 상승을 했는데, 대표적인 업체가 퍼스트 솔라인데, 이 퍼스트 솔라가 11%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썬런의 그 캘리포니아의 이제 태양광 업체죠. 이 업체는 32%. 그래서 한 10에서 30% 정도까지 이 태양광 업체들이 주가가 미국에서 상승을 했다.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 내일 월요일에 한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태양광 기업들이 그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미국에 이제 미국에 그 회사가 있는 이 한화솔루션이 주가가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차트로 이제 변곡점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여기 상승이 이제 대량 그 하락한 이익대가 바로 이 감세법, 이 오빠가 하원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을 때 이렇게 이제 대폭 하락을 했죠. 그러다가
알고 보니까 이제 이게 나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다시 회복을 해서 이 전고점 정도까지 이제 왔죠. 전고점 정도까지 왔는데 여기서 대폭으로 또 이제 하락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뭐냐면 이제 7월 30일에 이제 실적 시즌에 실적이 실적이 3분기에 이렇게 이제 적자가 예상이 된다. 이런 그 소식이 나오면서 대폭 하락을 했고, 그래서 계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럼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냐? 전 저점이죠. 전 저점에 도달을 했는데 이때 나온 뉴스가 아까 이제 재탕 뉴스가 나왔다고 그랬죠. 8월 13일에 한국에서 재탕 뉴스를 한번 터뜨리면서 진정 효과를 가져왔고, 그러면서 8월 14일에 이제 목요일이죠. 금요일이 광복절이었으니까 이때 살짝 이제 꼬리를 들어 올려졌죠. 이렇게 고개를 이제 살짝 치켜 올려졌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8월 16일에 미국에서 업체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머리를 들어 올렸는데 이제 고개를 들어 올리면서 이게 상승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오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전고점까지는 기본적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전고점 넘어서 이제 뭐 이거 뭐 하루 이틀에 가진 않겠죠. 돌파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전에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떨어졌던 게 올라가는 게 사실 뭐 금방 올라가긴 했지만 다시 조정받다가 다시 한번 여기까지 가는데도 꽤 기간이 걸렸죠. 자,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었었고,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다가 이제 또 지금처럼 이제 박스권을 만든 거나 하는 기간이 좀 기간이 걸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자, 이렇게 이제 전망을 보면은 이제 한화라는 기업의 또 일반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다른 기업들도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 기업도 지금 그 셀 모듈에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 그 전망을 안 좋게 발표를 했는데, 자, 전망을 안 좋게 발표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럼 그보다 나빠질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개선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실적이 이제 오히려 더 좋아지는, 그보다 예상보다 이제 다음번 실적 발표에서 예상보다도 좀 좋아졌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상승을 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그게 이제 3분기 지나고 나면은 이제 회복이 되겠죠. 그러고는 결국에는 상승으로 가닥을 더 잡아서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것까지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러면은 지금이 매수의 적기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딱 그 시점이고, 만일 이제 이거를 깨면은 그 순간에 손절을 하면 되죠. 손절 라인은 여기를 깨는 경우에, 자, 깨면은 손절하고, 자, 여기서 사서 올라가면 계속 보유를 하고, 또 이제 그 불타기로 또 이제 올라갈수록 불타기를 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를 보아가면서 수익을 더 크게 볼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월요일이 이 종목을 좀 관찰하면서 대응하기에 좋은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나솔루션을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볼 종목은 지주사 종목으로 노루홀딩스라는 종목인데, 노루홀딩스는 잘 알려진 종목은 노루페인트라는 그런 회사가 이 노루홀딩스의 자회사죠. 노루홀딩스는 13개 정도의 그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주회사이죠. 지주회사로서 상법 개정의 효과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상당한 상승을 그동안에 이제 했었고, 자사주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 우리나라의 그 지주사 중에서 가장 높은 회사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사주 그 의무 소각 상법 개정에서 그게 발표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이제 다른 지주회사들은 상승을 했다가 대부분이 이제 하락한 상태, 적게 하락한 데도 있고 많이 하락한 상태도 있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데 얘는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주회사로서의 그 상법 개정 효과 때문뿐만 아니라 최근에 KCC는 이제 이 페인트 이런 것도 이제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쟁사인데, 노루홀딩스하고 KCC가 7% 정도의 지분을 확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3대 주주로 등극을 했다. 사실 이제 이 주식이 그렇게 많지가
유통 주식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점점 이제 품절주가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 KCC는 그럼 이 주식을 뭐 팔 거는 아닐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지분 확보를 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슨 뭐 그 경영권 분쟁 이 정도까지 갈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상상해 볼 수 있는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상장 폐지가 되면은 뭐 주식을 이제 높게 매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주주들한테는 뭐 특별히 그 손해가 가는 경우는 없죠. 상장 폐지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최악의 경우에 뭐 최악이라기보다도 이제 뭐 자 경영권 분쟁 이쪽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가능성은 자 얘네들은 뭐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게 되겠고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있냐 뭐 말 그대로 이제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하는데 단순 투자 목적으로 뭐 순전한 투자라기보다 이제 그 투자로 인한 수익을 올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대주주로 이제 주주가 돼가지고 이제 경영에 간접적인 이제 영향도 끼칠 수 있으니까 그런 목적.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쪽의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겠는가 현재로서는.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주식을 계속 KCC에서 매수를 했고 그래서 이거를 팔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은 계속 줄어들어서 결국 이 주식이 지금 이제 품절주가 되어가고 있고 계속 이렇게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살짝 조정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조정이 이제 여기서 멈추고 올라갈 수도 있고 조정이 더 될 수도 있는데 조정이 최대한 된다고 하면은 여기 저점 정도 이 정도까지 조정이 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조정을 뭐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오는 거나 무조건 온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만약 여기까지 오면은 기다렸다가 뭐 사면 좋겠고 안 오게 되면은 그냥 뭐 포기해야죠. 그러면은 이제 나는 뭐 그래도 좀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고 올라가면은 그 매수한 걸로 이제 수익을 보면 되는 거고 뭐 물론 불타기 할 수도 있고 떨어지면 떨어졌을 때 또 이제 분할 매수를 하고 또 떨어질 때 분할 매수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올라가면 여기 이제 수익 보면 되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또 이제 분할 매수해서 또 올라가면 수익 보면 되는 거고 이 정도 최대한 떨어지면은 이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고 근데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여기서 떨어지면 뭐 이때는 뭐 손절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차트상으로 볼 때 최대한 떨어지면 이 지점까지 떨어질 수가 있겠고 그런데 확률이 높은 거는 그 중간 지점 어디쯤인가에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대응을 실제 이제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약간 전에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돌파했던 지점이 이쯤이기 때문에 지금 그 지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밑에 여기까지 저점까지 온다기보다도 여기가 그전에는 지금 이제 여기가 저항선이었던 거죠. 이렇게 저항선이었는데 저항선이 이제 돌파를 했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그 저항선이 이제 여기는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지지선 정도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초반에 그래서 이 지점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를 지지를 해주는지 지지를 하고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상승을 하겠고 뭐 여기 전고점은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겠고 자 이렇게 이제 일단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못하면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누르 홀딩스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섹터와 종목은 2차 전지주는 지금은 LFP 이쪽으로 이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최강자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전해액을 공급하고 있는 엔캠 이 두 종목 정도가 현재는 주목할 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북경협주는 계속해서 소개를 했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최근의 대장주는 좋은 사람들로
지난 목요일에는 살짝 이제 워낙 상승이 높다 보니까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은 조정받고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도 있죠. 이제 대응을 하려면 여기서 매수를 하거나 분할 매수를 하는 식으로 해서 많이 떨어지지는 아마 않을 거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8월 15일에 또 이제 곧 한미 정상회담도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좋은 소식이 들리게 되면은 그 이후에도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2차 전지와 남북 경협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둘이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바닥까지 온 상태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이 두 섹터가 지금 이 정도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여전히 두 종목은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좋은 사람들이나 인디에프, 신원 이 정도 좋은 사람들은 이제 패션 네일을 만드는 업체이고, 원래 이제 개그맨 주병진 씨가 만들었던 그런 회사인데 지금은 커튼 클럽이라는 이제 의류 관련된 업체가 대주주로 있고, 그리고 보디가드라든지 제임스 딘 뭐 이런 그 패션 네일을 만드는 업체이고, 인디에프는 원래는 이제 예전에 그 나산이라고 나산 시럽이라고 이 기업이 이제 지금은 인디에프로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이거를 인수를 한 거죠. 나산 기업 나산 시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의류업체이고 나중에 건설도 하고 했었는데 이 기업을 인디에프에서 인수를 했고, 인디에프는 뜻은 이제 F는 아마 패션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인디에프 회사명은 이런 뜻이 되겠고, 주요 브랜드로는 인디에프는 조이너스라든지 조이너스, 꼼파니아, 그리고 남성 정장으로는 이제 트루젠 뭐 이런 정장 같은 거를 여성 남성 정장 만드는 회사이고, 뭐 실적은 탄탄한 것 같고 의류업체로서. 그리고 신원의 경우에는 여성 의류로는 이제 베스티벨리, 옛날에 최시라 신가가 선전했었죠. 베스티벨리. 그리고 남성 정장으로 이제 지크, 자, 이런 의류를 만드는 그런 제조업체들이고, 그래서 이 업체들은 나름대로 실적도 막 탄탄하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게 되면은 경협주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